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오늘 미팅이 하나 있어갖고 좀 심각한 미팅이라 주말 동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역시나 뭐 미국은 미국이죠.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민감한 사항을 다루면서도 뭐 화내는 사람 없고 속으로는 화가 막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딴 애들은 아예 화가 안 나나? 저는 막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농담 섞어가면서. 그래놓고 이제 필요할 때는 뭐 계약으로 뭐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서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시공사 쪽에서도 뭐 괜히 또 너무 심하게 나오면 자기네들도 뭐 잡담 다치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뭐 합의 내지는 뭐 가운데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일을 진행을 하고 뭐 크레임은 뭐 크레임들을 받아주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녹화를 할 만한 그런 기분은 아닌데 가는 길에 또 여지없이 막히네요. 막혀서 모르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이제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그래도 깔끔하게 끝나야 올리는데 한번 해보죠.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그 서열 문화가 왜 이렇게 한국에 센가. 사실은 서열 문화하고 이제 갑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갑질 문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딱 규정을 하는 그런 게 왜 이렇게 한국이 있을까? 우선 여러 번 얘기하자면 제가 무슨 뭐 학식이 높은 사회학자도 아니고 뭐 정답을 얘기하긴 어렵고요. 어떻게 다른지는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이랑 미국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2003년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을 하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유타로 가는데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LA에 내려서 LA에서 이제 그때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이제 델타였나 미국 항공사를 타고 LA에서 이제 유타의 주도인 솔렉시티라는 그 시티를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항공사가 물론 뭐 비즈니스를 타고 다닌 건 아니지만 친절하기로는 유명하잖아요.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하고 아시안 항공사 중에서 무지 친절하죠. 뭐 그전에도 뭐 비행기는 여러 번 탔었으니까 뭐 처음 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친절합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근데 이제 내려서 그때 저 혼자 이제 뭐 가족은 두고 저 혼자 갈 때였는데 내려서 유타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이제 승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외모도 미국 아줌마들이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세가 아주 고압적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때 막 영어를 뭐 아주 많이 못할 때였지만 뭐 대충 알아듣죠. 어려운 영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막 한국말로 하면 야 너 거기다 짐 좀 올려, 네가 올려 막 이렇게 거의 지시하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게 지금 아시안이라고 뭐 인종차별하나 깔보나 이런 거였는데 좀 치게 보니까 저한테 말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가서 뭐 한국 승무원들처럼 뭐 안녕하세요 뭐 영어로 하면 hello 뭐 how are you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주고 뭐 먹을래 주고 뭐 이런 가방 같은 거 이제 바닥에 있으면 너 가방 거기다 두면 안 돼 위에다 올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계속 업무가 된 거죠. 그래서 야 미국이 참 물론 뭐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죠. 한국에 이제 비해서 그런 뭐라 합니까 취급을 당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일화는 유타 있을 때 그 한국의 어떤 꽤 이제
보면은 교환 교수나 이런 그 지방대에 그 한국에 이렇게 좀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교수거나 하여튼 집안이 좋은데 유타 대학교로 뭐 이렇게 교환 교수 비롯한 뭐 연구 교수, 교환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이제 재력이나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하루 한 사람이 자기가 렉서스를 자기 거랑 와이프 거랑 2대를 사려고 렉서스 딜러샵을 갔다. 그래서 2대를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한 번에 캐시 혹은 뱅크 책을 끊고 차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다 할부로 사지. 리스를 하거나 할부로 사거나.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막 5만 불, 6만 불 하는 차를 2대를 사니 그 당시에 벌써 막 20년 전에 1억이 가까이 혹은 1억이 넘는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한국으로 치면 엄청난 이제 VIP 대접을 받을 걸 생각하고 이제 딜러샵을 간 거죠. 뭐 이제 뭐 차 마시러 오라고 딜러샵에 무슨 사장 같은 방에 막 모셔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한 딜러가 와서 왔냐? 뭐 살 거면 여기 이거 사인해라. 뭐 그러니까 다른 뭐 차 한 대 산 사람 뭐 아니면은 현대 이런 데 가서 그 당시에 무슨 2만 불, 3만 불짜리 차를 사는 사람하고 특별한 무슨 대우를 받는 게 아니더라. 너 무슨 이따위 나라가 있냐 이런 식의 컴플레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근데 모든 서비스가 물론 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들만의 무슨 리그가 있는 뭐 아주 상류층의 문화도 따로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어떤 매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처럼 막 그렇게 과할 정도로 친절하다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혹시 말이죠, 그 중국에서 유교가 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을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하이 그러면서 거의 90도로 막 인사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서열 문화가 더 심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나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세대 관계없이 친구 되게 많이 하고요. 20대랑 뭐 50대랑 친구들 많이 하고, 중국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공산당 뭐 그 혁명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서열 문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 간에 딱딱 나눠지는 게 적어요. 그리고 더 좀 이상한 거는, 이런 얘기하면 저를 좀 이상하게 많이 보던데, 프로야구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그 피치볼, 데드볼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데드볼 같은 거 하면 요새 막 인사하잖아요. 투수가 이 타자 나가는 인사하죠. 제가 막 야구 한참 볼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으면 그냥 서로 이제 쌩 까는 거죠. 뭐 타자 한번 째려보고 가고 투수는 한번 그냥 쌩 까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 투수가 타자한테 인사를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만나자마자 나이부터 까고 서열 정하는 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하고 좀 친해져야 그때 가서 이제 나이 물어보고 뭐 그냥 형 동생 할까요? 뭐 이게 이제 관례라랄까요? 그렇게 했었지, 만나자마자 서열부터 정하고 이렇게 순서부터 딱 정하고 이런 문화가 왜 더 심해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사도 뭐 아이돌 이런 친구들 봐도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일본처럼 더 심하게 90도로 인사를 몇 번씩 하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아니면 좋게 보이던가요? 아니 그 사람의 서로 만약에 예라든가 예의가 옛날보다 더 좋아져서 그런 거다라면,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뭐 범죄율이라든가 그 강력범죄 이런 게 훨씬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예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점점 더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서열을 나눈다고 그럴까요? 서열을 딱 규정하는 그런 문화가 더 교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뭐 강력 범죄 이런 게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나요? 그게 왜 그런가? 과연 뭐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 군사 독재 시절을 겪어서 그런 것인가? 이제는 뭐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경험하니 군대에서 완전히 이제 그런 문화, 서열 문화를 경험하고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또 보면 중고등학교 때도 특히 더 심한 것 같고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아들놈이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테니스를 했는데 한국 같으면 이제 후배한테 선배한테 물도 떠다 주고 뭐 훈련할 때 공도 주워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냐 했더니 내가 그런 걸 왜 해?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그냥 친구인데 1년 2년 선배들한테 당연히 선배들도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서열이 있는 사회가 나이 든 사람이 살기가 좋은 사회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노약자석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상석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하고, 뭐 식사도 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수저를 들어야 같이 들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과연 그런 문화가 나이 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냐고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나이 들었다고 젊은 애들한테 일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니 은퇴 연장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던 젊던 그 사람의 능력이 돼서 회사에 필요함은 있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나이 때문에 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한테 당신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오니 당신들은 이제 그만 됐으니 그 정도 받아먹고 살았으면 됐으니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나가셔.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가능하니 나오는 얘기죠. 그죠? 사회에서 그 정도 대우를 받고 그 정도 일종의 베네핏을 받았으니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죠. 은퇴 나이 연장한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러면 젊은 애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보기엔 결코 한국이 나이 든 사람들 살기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나라.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죠. 돈 많은 사람이. 네? 집안에 검찰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지, 나이 든 많은 사람이 살기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뭐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관련된 참 안 된 얘기도 있었고, 오늘도 그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저 이제 신입 때 당했던 거하고, 물론 저는 신입 때는 뭐 학부모한테 당했던 건 아니지만 위에 이제 상사들, 못된 상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후배들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고 진짜 뭐 인간이 못된 상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후배나 좋은 상사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못된 상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덜된 그런 인간들한테 괴롭힘을 나름 오래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선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동정심이 많이 들고, 사실은 이런 갑질 문화 혹은 인권이라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아직 개선될 게 너무 많다. 회사에서도 뭐 회사에서 선배가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직장 상사가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아주 많다. 회사를 나가면서 회사한테 수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이 아직도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신입 때 몇 년 동안 당했던 거 그거 다 인권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을 3년 4년을 회사를 나가는 게 하루하루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왜 그걸 그냥 참고 이렇게 다녔는지 몰라요. 저 다니던 회사 그래도 괜찮은 회사여서 딴 회사로 저 옮기려면 충분히 옮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건지 하여튼 오지식한 건지 하여튼 그런 점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서열 문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뭐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냥 퇴근하면서 주저리 하는 얘기라고 가볍게 들으시고 좋은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할 얘기 있으면 킬게요. 안녕.